전문가들이라든가 저희한테 댓글 다신 분들도 있는데 항상 명절 때 작업이 들어가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지금 빨리 집 사라고. 집값 더 오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강사든 부동산이든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유명하신 분이죠. 10월 초에 추석입니다. 명절 지나면 사뭇 다르게 움직일 것 같다는. 어찌됐든 한번 움직였다가 왜인진 얘기하지 않죠? 아무튼 움직임. 그렇게 여태까지 움직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추석 끝나고 오를 거예요. 아무튼 오름. 그러면은 수강하시는 분들, 청취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여기 저명하신 분이 오른대요. 추석 끝나고 호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호가가 올라가니까 하락세 끝났나 보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오르는구나 하고 상승세를 타게 되죠. 이걸 노리는 거죠. 무주택자이고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면은 추석이 언제인지 보고 그 전에 계약해라. 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도 댓글에 이렇게 다셨습니다. 추석 전후로 단주택자들이 작전 개시하더라. 절대 당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추석 때 가서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들하고 직장, 결혼 문제 항상 요게 3대 명절 멘트인데 요즘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이어짐에 따라서 플러스 부동산이죠. 이거 언제예요? 9.13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얼마나 올랐냐 그때 샀어야 하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전 한번 들어갔었다. 그래서 언제부터 떨어져요? 11월부터. 최근에는 이제 주식까지 추가되겠죠. 그때 주식 샀어야 되는데 얼마나 올렸냐 안 올랐다 하면은 인터넷 검색하고 아파트 이름 알려달라고 하고 서울 집값 오르니 화가 난다 8월 대비 6천만원 내렸고 이야기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 가서 저명하신 분이 추석 이후 오를 것. 어차피 이런 데 가가지고 제 얘기 해봤자 안 통해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대부분. 눈앞에 있는 거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이 아저씨가 보고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이 오른데 추석 때 오른데 그러면은 부동산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못하겠지만 이런 분들 그럼 집 싸게 내놓으면 안 되겠네. 내 노후 자금인데 내 자녀들 학비 생각해야 되는데 싸게 내놓으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퍼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번 명절 때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 그럼 추석 전에 사야 돼요. 9.13 이후에는 결국에 11월부터 떨어졌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실패라는 게 드러났죠. 그 다음 연도 5, 6월까지 쭉 떨어졌으니까. 근데 작년은 다르죠. 9월에 또 추석 연휴에도 지붕 뚫은 집값 하면서 체육관 경심, 강남 상고 만화하면서 작년에는 오히려 9월 이후 상승폭이 늘어났죠. 조금. 그래서 11, 12월까지 계속 늘어나서 결국 정책이 나온 거죠.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왜냐면은 코로나 추석이라서 조선시대에도 역병 돌면 차례 안 지냈다 하면서 추석 때 조금 만나러 가는 것을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렇다면은 100명이 내려갔다 하던 게 50명이 내려간 걸로 한 절반 정도만 줄더라도 이런 작전이 예전처럼 통하진 않는다는 거죠. 영상 통화하고 전화해가지고 잘 계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 애들 잘 크고 하면서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하니까 이번엔 좀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해놓고서 근데 부동산은 근데 주식은 이렇게까지 말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느냐. 만난 대면하는 자리가 아닌데 그런 거는 보통 전화로 안 하죠. 엄청나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빨리 공유해야 되겠다. 이 매물 빨리 사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전보다 확실히 덜할 것이다. 증가했다 다시 줄긴 줄었죠. 그러면서 불명화 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깜깜이 환자 많다고 그랬죠. 예전에 깜깜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어요? 떳떳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알아서 받으러 가요. 근데 예전에 깜깜이 나온 경우 이번에 징역받은 학원 강사 같은 경우 융 이쪽으로 갔었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곳을 가서 감염이 된 경우라면 깜깜이로 숨기겠죠. 근데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였어요? 광화문 집회였죠. 갔다 와서 나 당당하게 광화문 집회 다녀왔다. 어차피 동선은 다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 동선에서 내가 광화문 집회가 있어요. 자신있게 다녀왔다 라고 밝힐 수 있겠어요? 가족이 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죠. 내가 지금 거기 다니고 있다 라는 거 숨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깜이가 되는 거죠. 깜깜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지인들이 다 감염될 위험에 놓이는 거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안 갔는데요? 이 불명한 환자들 지금 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숨기는 사람들 동선이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숨기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서 감염됐는지 불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닐 때까지 조사해 봐야 되고 위험해지는 거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죠. 조금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죠. 지역상 우려되고 있다. 거리두기 여기 좀 안정되는 것 같아서 14일 끝났는데 조금씩 늘고 있었다. 여기 조금 줄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확산된다면 매수 심리는 추석 끝나고 호가 막 올려놓으면 뭐예요? 사러 안 가는데.
이거 확산되면은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겠죠. 집 사러 가겠어요? 그 상황에서 매매 가격 통계표 보면 어때요? 전국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기 줄어들고 있고, 인천 뭐 최근에 조금 다시 늘긴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이 많기 때문에 띄우기 많이 들어가죠. 지금 인천 사야 돼요, 사실상. 인천 굉장히 위험하죠. 그다음에 뭐 부산 같은 경우 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왜 빨리 지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산 해수동 빨리 지정해야 되죠. 그다음에 대구, 광주 뭐 이런 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대전, 세종 뭐 이런 데들 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죠,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들이 줄어들고 있다. 누가 저번에 제주 바닥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안 찍었죠? 탄성 같은 거죠. 공 뚝 떨어뜨리면 똥똥똥똥똥 또또똥 하는데, 이만큼 튀었다고 바닥 찍었나? 또 찍어요. 이럴 때가 가끔 있죠. 그러다 결국에는 뚜루룩 하고 떨어지는 거죠.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매매 가격 변동률이 높아지기가 힘들죠. 매수 우위 지수 어때요?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인제 100 이하로 떨어졌죠. 매매 전망 지수 아직 떨어지고 있죠. 아직 더 오른다라고 지금 심리는 계속 생기고 있는데 떨어지는 추세다. 매매 거래량 어때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3분의 2 토막나고, 이게 거의 반토막인데 3분의 2까지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신고된 거 봐서는 9월 박살났죠. 지금 서울 거래량 반의 반토막. 갈수록 심화된다. 청권 밑도나 역대급 거래 절벽 온다. 당연히 역대급 거래 절벽. 첫 번째, 규제가 강화돼서 급매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두 번째는 여력 부족이죠. 대출 규제 더욱 강하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전처럼 영끌이 사전이 얼마 전부터 또 주담대도 오르고 있고, 2금융, 3금융, 대부업까지 규제 다 들어가고 있다. 그쪽까지 받아가지고 영끌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죠. 당연히 패닉바잉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기 잡은 뒤에 1가구 1주택자 정책 펼 것, 계속 정책 낼 거고, 집값 상승 멈췄다. 뭐가 멈췄냐? 지금 언론들이 김현미 장관을 지금 때릴 때가 아니에요. 뭐가 멈췄냐 하면서 다른 데 KB나 요거 호가지표 114 요런 지표 보면은 진짜 많이 올라? 라고 느끼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규제 추가. 집값 낮추기 가장 좋은 규제 예정된 거는 공시가격 올리는 거죠. 국회처럼 법안 통과할 필요도 없고 공시가격 바로 올릴 거다. 이번에 안정되고 있고 상승 멈췄다. 보합이 길어지네? 그러면은 10월에 공시가격 나오죠. 얼마나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되느냐에 따라서 심리가 확 바뀔 거다. 근데 추석 이후에 뜰 수 있을까요? 22일부터 전매 제한 들어가고, 분양권 투기만 잡아도 청약 경쟁률이나 가점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확 줄어들 것이다. 특히 집값 띄우는 것 중에서 분양권도 많이 들어가죠. 지금 분양권으로 띄워가지고 임금까지 영향 미치는 경우 많잖아요. 하반기 집값 전망 어때요?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그리고 6.17 부동산 대책 직전이에요. 대부분의 심리가 하락이 상승보다 많더라. 보합도 많지만 하락이 가장 많았었죠. 문제는 뭐냐? 6.17 직전이에요. 그 뒤에 가장 강력한 정책은 7.10이죠. 하락세가 길게 간 거 생각해보면은 9.13 때 보유세 강화, 7.10 때 보유세 또 강화.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는 요소가 되더라. 그 전에 코로나 심리도 반영되어 있더라. 경제가 이렇게 위기인데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만 취재를 하더라. 상반기가 변곡점이고 강보합세 지속될 것이고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오른다고, 이런 사람들만 불러서 언론에서 올리고 있다. 이 사람들 계속 재상승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들고 오는 자료는 없다. 지금 보면 뭐예요? 부동산 학회. 당연히 부동산이죠. 여기 경제시죠? 연구원이면 딱 나오죠. 여기 연구원들 자주 얘기하는 교수형 마찬가지죠. 여기 뭐 플랫폼, 그 다음에 이 사람 9.13 때도 오른다고 했던 그분이죠. 매번 오른다고 하던 그분이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은 이미 반영되고도 남았죠. 저금리 기조 같은 얘기죠. 마땅히 하락 요인을 찾을 수가 없다. 왜? 사실상 금리는 저금리라고 외국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금리 영향을 외국처럼 안 받는다. 중요한 건 갭투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요만큼 전세 끼고서 요 돈으로 사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요만큼 월세 보증금 받고 이만큼 은행한테 대출 받은 다음에 여기서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메꾸고 수익 남기는 경우잖아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수익성이 갑자기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니까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금리 오른다고 해서 이 전세 사는 세입자들만 죽어나지 갭투기한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금리보다는 우리나라는 뭘 봐야 돼요? 보유세,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보유세 그 전에 한번 확 올렸다가 영향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9.13 때.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에 막혔었죠. 그래서 12, 16대 보유세 올리는 정책을 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 못해서 6월엔 못 올렸다. 종부세율을. 근데 이번에는 대폭 올렸죠. 영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금리니까 무조건 오른다. 자, 저금리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번째부터 보면 집 가진 사람들 여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예요?
대출 받기가 용이해진다. 요 두 가지 문제 때문이죠. 근데 여력이 올라가느냐? 보유세 강화로 여력을 낮추고 있죠. 대출이 용이해지느냐? 대출 규제 더욱 강화되고 있죠. 그럼 저금리로 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매물이 나오는 거는 저금리 나와도 실수요들이 더 버티기 좋다. 그건 상관없어요. 실수요들은 버티기 좋아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투기 수요들 매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내 집만큼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비거주 주택이니까 그 매물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보유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죠. 반드시 잡는다고 했죠. 부동산 감독원, 거래 분석원으로 바뀌었죠. 근데 거래 분석원에 잡아낼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논의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1가구 1주택이라도 LTV 완화 없다. 왜? 부동산 불부터 끄는 건 둘째치고 은행 건전성 확보해야 돼요. 세계적으로. 바젤3 들어왔는데 기준금리 안 올리더라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금리 올리기 시작하고 우대금리 없애기 시작하는데 이거 지금 은행에서 방어 들어갔고 회수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금리라고 다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안정화될 것, 필요시 추가 대책은 정부의 책무다. 추석 뒤에 뭐 띄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책도 나오겠죠. 또 맞고 싶으면 해요. 어차피 띄워봤자 이번에는 그래도 연말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 추석 때 작업 들어가죠. 이번 추석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과거랑 다른 것은 9.13때도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보유세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석 전후로 또 앞에도 대책을 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엔 12, 16일이 너무 늦게 나왔고 이번에 어때요? 710 나왔고 그 다음에 84 나왔고 22일날 전매 제한 나왔죠. 계속 이렇게 연이어 나오고 있다. 617 나오고 그 전에. 과거랑은 다르게 정책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만약 오른다? 또 누르는 정책 나오겠죠. 왜 자꾸 유도하느냐 정책 더 나오도록 지들이 더 힘들어지도록. 세 번째로 보실 부분은 뭐예요? 호가 올리고 버티기 가능하다. 작년에는 왜 그랬냐? 종부세 올린다고 했는데 못 올렸는데 사실상 올렸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건 추석 이후에 나온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제외. 공시가격 올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작년부터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또이또이 됐는데 지금 금리는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시중금리를 올리고 있죠. 코픽스가 떨어졌는데 주담대는 올리고 있더라. 거기다가 규제 강화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이랑은 기조가 다르다. 그래서 법인 매물이 작년이랑 다르게 많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다르더라. 작년에 굳이 급매물 안 내고 버틸 수도 있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했는데 올해는 법인이 못 버티죠. 법인이 못 버티니까 신탁으로 빠지자니 신탁도 지금 위탁자한테 갔고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9.13 때 막혔고 증여하자는 증여세 1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끝나고 오른다? 오히려 이번 추석 진짜 위험하다. 지금 여기저기 많이 보니까 굉장히 기조가 좋지 않다. 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오히려 급매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